일단 급수 마지막 페이지 37페이지 혹시 확인 받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37페이지 223번? 봐볼게요. 33분의 8을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이것도 얘들아 순환소수를 바꿀 수 있는 빠른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맞다면 이거 33이 아니라 99분의 3배 할 거니까 24.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분모에 적힌 9의 개수가 뭐냐? 순환마디의 개수. 그래서 얘는 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수는 0.24242424 이렇게.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른다면 뭐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 8 나누기 33 직접 해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수가 말하는 건 순환마디가 2하고 4에 찍힌 순환소수 0.24를 말하는 걸 테고, 그럼 다시 문제 읽어볼게요.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AN이라고 부르겠대.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숫자가 A1,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의 숫자가 A2,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의 숫자가 A3,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의 숫자가 A4. 이렇게 홀수 번째항은 2, 짝수 번째항은 4로 반복되는 수열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맞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급수 1항부터 무한대 번째까지 11의 n제곱분의 AN을 찾아달래. 그럼 이 수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얘는 등비 수열 형태를 띄고 있지만 분자 쪽을 같이 따라 나가고 있는 얘네들은 2, 4, 2, 4, 2, 4 전혀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뭔가의 수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열이 아닐 테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수열이라면 우리가 저 녀석의 급수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공식과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접 나열해 볼게. 1 집어넣으면 11분의 1 집어넣으면 첫 장이니까 2, 11의 제곱분의 4, 11의 세제곱분의 세 번째이니까 2, 11의 네제곱분의 4 이렇게 가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수열의 이름은 붙일 수 없다. 하지만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을 나누게 된다면 몇 개 적혀 있진 않지만 그래도 판단은 될 거야. 홀수 번째항부터. 홀수 번째항은 첫째 항 11분의 2에 공비 얼마지? 11. 그러니까 121분의 1 되어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그럼 홀수 번째 항에 대한 급수는 계산이 끝나게 돼. 더하기. 이번엔 짝수 번째 항. 짝수 번째 항도 공비는 121분의 1이 될 거라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대신 지금 첫째 항은 얘가 첫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1분의 4를 번분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짝수 번째 항에 대한 급수와 홀수 번째 항에 대한 급수가 다 끝날 거라서 걔네들을 더한 게 이 문제의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산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우 등이 아파, 등이 아파. 같은 페이지 질문 더 있는 사람?
220번 가볼게. 문제 잘 읽고 씩 제대로 만들어보자 우리. 음료수병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에서 생산한 병의 80%를 수거한다. 만약에 100개를 생산했으면 80개를 다시 수거한다는 거지. 예를 그렇게 들어볼게. 그럼 80개 수거가 됐어. 그런데 그 수거된 것 중에 75%가 재활용이 된대. 80개의 75%가 재활용이 돼서 또 나가나 보네. 그리고 재활용된 병의 80%를 또 수거해서 그 중에 그러니까 내용은 그거네. 80% 수거하고 그 녀석이 75% 재생산해서 나가게 되고, 그럼 이때 처음 생산한 10,000개의 병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한다면 재활용되는 모든 병이 처음에 10,000개. 문제 이해는 다 됐어. 만 개. 자, 첫 번째 재활용된 거 찾아간다. 1차 재활용. 1차 재활용은 밖으로 나가던 병의 80%. 이게 다시 그 공정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로 치면 지금은 8,000개가 되겠네, 그치? 8,000개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8,000개 몇 퍼센트가 나가게 된다고? 75%가. 이렇게 다시 수거해서 들어온 병에 나만 하는 거 아니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무슨 주한이만 대답하냐. 75%. 처음에 나간 병에 80% 수거해서 걷어들이고, 수거된 병이 다 재생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의 또 75%만 들어오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밖으로 나가. 그런데 문제도 뭐라 그랬어? 그렇게 재활용된 병에 그렇게 재활용돼서 나간 병에 이만큼이 지금 시중으로 나갔다고. 재활용돼서 나갔어. 그런데 그 재활용돼서 나간 병에 또 이 병에 80% 수거해서 걷어들이고, 그렇게 수거해서 또 작업하게 되면 그 녀석의 75%만큼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리고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얘가 아닙니다. 문제 선생님이 잘못 읽은 거 아니지? 재활용되는 병의 개수를 찾는 거니까 첫째 항은 얘로 잡아야겠죠. 이게 첫째 항이야. 이게 첫 항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첫 항하고 둘째 항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게 얘가 공비가 된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아. 요것만 계산 좀 빨리 해볼까? 100분의 80, 5분의 4, 100분의 75, 4분의 3, 5분의 3인 거 말하는 거구나. 이게 5분의 3인 걸 말하는 거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3분의, 첫째 항은 이렇게 계산하죠. 5분의 3이었지 이거. 그럼 5, 20 만에 5분의 1이니까 2000, 2000, 3, 6000. 그래서 5분의 2분의 6000이니까 2분의 5에다가 6000 곱해주면 이 과정을 끝도 없이 반복했을 때 우리가 재생산해서 쓸 수 있는 모든 병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5,000개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습니다. 정답 1번인 것 같네요. 됐니 얘들아? 또?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드디어 첫 번째 단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적분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수업을 하게 되겠네요. 미분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있어? 극한이죠, 극한. 별거 없어서 빨리 하고 넘어갈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수함수가 들어왔습니다. 지수함수가 들어왔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 지수함수는 우리 수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 잘 떠올려. 오랜만이긴 하지만 밑이 1보다 크면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지수함수 0,1 지나가면서, 만약에 사용하고 있는 밑이 0과 1 사이라면 똑같이 0,1을 지나가는 감소하는 형태, 당연히 점근선은 x축이 되고요. 기억나니? 기억나야 돼. 이게 지수함수였어. 그럼 경우는 두 가지가 있겠네.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질 테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의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y 값도 당연히 커질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밑이 만약 0과 1 사이였다면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에 x에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점점 x축을 향해 갈 테니까 얘는 0에 수렴한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의 a의 x제곱은 같은 방법으로 생각하자. 밑이 1보다 클 때와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그래프에 x의 음의 무한대를 놓게 때, 그럼 y값은 저쪽에 있는 x축을 향해 가고 있을 테니까 이번엔 얘가 0에 수렴하고 있을 테고 얘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고 봐주면 되겠네. 어렵지 않죠? 로그 함수도 바로 간다. 로그 함수도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부터 해볼까?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이때 극한을 따져야 되는 함수가 밑이 a인 로그 함수일 때, 이것도 간단하게 개념 복습해볼까요?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였지. 지수함수의 x, y를 바꿔서 만든 함수가 로그 함수야.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x축이었죠. 그런데 이 녀석이 역함수라면 이제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녀석의 역함수 모습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나야겠지만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이었습니다. y축. 지수함수는 모든 함수가 0,1을 통과하고 있었지만 로그 함수는 1,0을 통과하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밑이 1보다 크다면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증가하는 모양의 로그 함수, 밑이 0과 1 사이라면 이렇게 y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형태의 로그 함수가 만들어졌었어.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밑이 1보다 클 때, 얘들아 이거 따라와. 밑이 1보다 클 때 만드는 로그 함수에 x의 무한대를 넣어. 무한대 넣으면 점점 올라갈 거야. 끝도 없이 올라갈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라면, 밑이 0과 1 사이라면 이거 따라서 계속 갈 거잖아. 이렇게 가고 있는 그래프에 x의 무한대를 집어넣게 되면 그래프는 계속 내려가고 있을 테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겠죠. 마찬가지 하나만 더 하자. 리미트. 이번엔 x가 지수함수랑 얘기가 달라. 지수함수는 양의 무한대를 넣을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프 봐서 알죠?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진수가 양수가 돼야 돼. 이 y축의 왼쪽, y축이나 y축의 왼쪽에는 그래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0 플러스 0으로 가는 우극한만 따지겠습니다. 0으로 가는 우극한. x가 지금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 그때 먼저 밑이 1보다 크다면, 밑이 1보다 큰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그런데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면 그래프는 이거 따라 가고 있을 테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
밑이 0과 1 사이라면 0과 1 사이라면 이 그래프 말하는 거지. 이 그래프에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다면 그래프는 이거 따라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내가 그려야 되는 지수함수 또는 로그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밑이 1보다 큰 수냐 0과 1 사이냐, 로그함수도 밑이 1보다 큰 수냐 밑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 극한이나 수렴의 모양이 달라지게 된다는 걸 기본적인 그래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거 선생님 도움 없어서도 되는 내용이야 솔직히. 뭐 지수함수의 그래프, 로그함수의 그래프, 밑의 조건에 따른 지수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 극한 따지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 쉬운 내용이야. 그래서 그냥 갈 거야. 42번 과제 내기도 좀 귀찮으니까 그냥 다 하고 넘어갈게. 42페이지 255번까지 싹 다 풀어보세요. 내가 그려야 되는 게 결국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일 텐데 그때 그려진 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밑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할 테니까 빨리 정답 찾아놔. 틀려도 되니까 자신있게 대답하고. 혹시 하면서 쉽다는 생각하는 건 좋지만 건성건성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마. 이거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미분이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x의 n제곱만 미분할 수 있었잖아. x의 n제곱만 도함수를 구할 수 있었다고. x의 n제곱의 접선의 기울기만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어. 근데 이제부터는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다항함수의 도함수뿐만 아니라 지금 시작할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위에 있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구해줄 수 있는 도함수를 오늘 배웁니다. 그 시작이 극한부터고. 선생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증명 다 해줄 거예요. 대신 그 증명의 내용보다는 증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도함수의 모양을 외웁니다. 외워서 푸는 거야. x의 n제곱의 도함수가 n 곱하기 x의 n-1제곱인 것처럼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도함수도 외워서 푸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될 거야, 여러분들. 함수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 그 다양한 모든 함수들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미적분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자, 준이부터 240번 양의 무한대로 발산. 민찬이 241번 양원. 어? 뭐라고? 양원.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맞지? 감수함수지만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감수함수지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프는 왼쪽 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거거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맞고. 준수 242번 영의 수렴. 주한이 243번 영의 수렴. 자, 주한이가 지금 대답 잘했는데 243번은 하나 가자. 우리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똑같은 x제곱이니까 같은 x제곱을 묶으면서 4분의 3의 제곱을, 그러니까 2식을 4분의 9의 x제곱으로 합칠 수 있다. 결국엔 밑이 4분의 9, 1보다 크니까 점근선 x축으로 하는 증가함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래프에 x가 음의 무한대로 이쪽으로 가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 값은 점점 x축을 향해 가게 될 거기 때문에 0에 수렴한다고 말하는 정답. 아주 제대로 된 정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민주 244번 4분의 20. 이거는
x가 무한대로 간 게 아니잖아. 그럼 2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넣었을 때 4분의 25. 답이 나오면 그게 극한이라고 말을 했죠. 영찬 245번 6분의 1에 수렴하는 게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 246번 채빈이 볼까? 3의 x가 어디로 가? 채빈아? 응? 무한대. 5의 x는? 무한대. 누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고 있을 것 같아? 당연히 5x가 훨씬 더 빠르게 가고 있겠죠. 자, 이것도 당연히 보자마자 앞에 것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커. 훨씬 더 큰 게 맞아.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음의 무한대라는 결론을 내면 되는 건데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봐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미적분에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나오면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최고차로 전체를 묶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렇게 내가 강제로 5의 x로 최고차로 묶는 거야. 5의 x로 묶게 되면 이렇게 묶일 텐데 얘가 어디로 가느냐? 0으로 간다. 왜냐고 물어보면 밑이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다. 그런데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 끊임없이 x축을 향해 가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0에 수렴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거에 무한대잖아 이거.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음의 무한대가 맞는 거겠죠. 하지만 이렇게 증명까지 해서 이 결과가 음의 무한대가 된다고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보자마자 바로 말할 수 있으면 되겠어. 다시 준이 247번. 됐는데. 우리 247번 어떻게 푸는 거지? 선생님이 이거 극한할 때도 했지만 음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그 음수 표현에 대한 풀이를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내내 정확하게 인지할 자신이 없으면 치환해서 풀어. 치환해서 마음 편하게 뭐하러 끝까지 부담 가지고 풀어. 247번 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 그때 그 상태에서 풀어볼게. 얘 어디로 가지? 마이너스. 괜찮아, 얘 어디로 가? 얘는 무한대. 아니 마이너스. 어려운 거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왜 마이너스? 아니, 이거 밑이 5인 지수함수니까 방금 했잖아. 어려운 거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야. 근데 x가 어디로 간대? 그럼 쟤 어디로 가야 돼? 얘 0으로 간다고 말해야지. 무슨 뭐 음해만 대타령하고 앉아있니? 얘 0으로 가. 얘네들 0으로 간다고. 오히려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 거야?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x가 음의 무한대 들어가면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니까 얘 양의 무한대. 그럼 밑이 5인 지수함수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으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애들은 얘하고 얘야. 얘네들이 아니라. 그 정답은 뭐가 돼야 돼? 얘네들은 0으로 가고 있고 0으로 가는 거 무시하고 무한대로 가는 거 있어. 근데 무한대로 가는 게 완전히 똑같은 애들이야. 그런데 앞쪽에 마이너스 있고 앞쪽에 플러스 있어. 정답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했어야겠지. 이 문제는 마이너스 1이야. 기초 문제 풀고 있는 거나 간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푸는 게 뭐라? 리미트. 선생님 지금부터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t는 무한대로 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에 마이너스 붙인 걸 t로 쳐냈으니까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5의 x는 5의 마이너스 t, 5의 마이너스 x는 5의 t, 분자도 5의 마이너스 t 플러스 5의 t. 그럼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조금 부담이 덜하죠. 그리고 얘들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밑이 5인 지수함수 당연히 그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 그래서 음의 무한대로 가는 애들은 t가 무한대로 가면 얘 음의 무한대로 갈 거니까 1로 갈 거니까 얘네들은 0. 얘네들은 무한대. 그래서 똑같은 무한대에 개수비만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정답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얘기겠지. 정신 차리고 해. 쉬운 문제인데 그렇게 틀리면 되겠니? 계속 가자. 준수야 248번. 음의 무한대로 발산. 주한이 249번.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민주 250번. 양의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 좋아. 영찬이 251번. 위치 얼마인 로그함수야? 위치 3분의 1인 로그함수는 1,0 기본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 이렇게 생긴 함수에 지금 너가 풀고 영찬이가 풀고 있는 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 그럼 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어? 음의 무한대로 말을 했어야겠지. 채빈이 252번. 그렇지. 정답 로그 2의 3이겠죠? 그 정리할 필요도 없네. 로그 2의 3이 정답. 준이 253번.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네요.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극한이다 보니까. 민찬이 254번. x 어디로 간대? 무한대요. 그럼 x제곱 더하기 1은 어디로 가? 무한대. 무한대. 그런데 그 x제곱 더하기 1이 로그의 진수야. 밑이 4고 무한대.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겠지. 준수 255번? 0. 아닌데. 잠깐만요. 일단 밑이 같은 로그끼리 연산부터 하자. 로그끼리 빼고 있으니까 진수끼리 나눗셈으로 합칠 수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합쳐져? 로그 3에 3 더하기 약분도 하지 말고 그냥 적어. x x분의 3x 더하기 1이 있고, 이걸 가지고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수 계산해달래. 그럼 먼저 이거부터 계산하자. 이거 어디로 가, 준수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3으로 가잖아. 1차 무한대고 n차 무한대니까. 그래서 얘가 3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체는 로그 3의 3으로 간다고 말해주면 되겠지. 정답 1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습니다. 잠깐에 대답 못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분명히 우리 너무 쉬운 거 계산하고 있는 중이야. 그 전에 기본적으로 밑이 0과 1 사이와 밑이 1보다 클 때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모양 한 번만 더 할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증가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는 0,1 똑같이 되면서 감소하는 x축이 점근선이 되는,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는 1,0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는 1,0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 둘 다 점근선은 y축이 되는 게 당연히 맞고요. 자, 본격적으로 선생님이랑 이제 오늘 새로운 거 공부하자.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리수 중에 기호의 이름을 빌려서 쓰는 무리수가 하나 있거든.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 무리수 있죠. 그걸 파이라고 그러지. 오늘 하나 더 추가됩니다. 어떤 수를 배울 거냐? 이름은 자연상수예요. 예전에 선생님 때는
자연 대수라는 이름을 더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정해져 있는 수기 때문에 상수라는 이름을 좀 더 편하게 쓰나 봐. 저 녀석의 이름은 자연 상수야. 자연 상수야.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허수 i를 알파벳 i로 안 보고 얘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수로 인식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나오는 이 2는 알파벳 2가 아니라 어떤 특정 수를 의미하는 상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 됐니? 근데 저 상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수인지를 지금부터 갑니다. 칠판 가. 자연상수의 정의야. 수학자들이 약속해서 만들어낸 수야. 우리 허수 i처럼 말도 안 되는 약속으로 만들어낸 가짜 수가 아니라 진짜 수입니다. 그 진짜 수가 어떤 수냐? 이렇게 만들어진 수. 얘처럼 만들어진 수를 얘처럼 만들어진 수 1에다가 x만큼을 더해. 그런데 그 더한 숫자에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취합니다. 이때 x에는 어떤 숫자를 넣을 거냐? 0에 가까운 수를 넣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 남는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겠지? 선생님도 계산을 직접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x에다가 0.5 넣어서 0.5의 역수가 이거잖아. 그래서 1.5의 제곱을 해보고 x에다가 0.1을 넣어서 10제곱도 해보고 0.1의 역수니까 x에다가 0.01을 넣어서 그거 가지고 100제곱도 해보고 0.001을 넣고 나서 1000제곱도 해봤어. 그랬더니 그렇게 처음에는 1.5의 제곱이니까 2.25 뭐 이거부터 이제 힘들겠죠. 아무튼 그렇게 이 1에다가 0에 점점 가까워진 수를 더하고 난 뒤 그 더한 수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취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점점 누구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무리수를 수학에서는 자연상수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죠.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자연상수의 정의야. 자연상수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1에다가 X 0에 가까운 수를 더하고 그 더한 0에 가까운 수에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해서 끝도 없이 진행을 해보니까 그 진행한 수가 어떤 무리수가 나오더라. 맞나? 선생님 외우고 2.718 맞네? 선생님 이 정도까지 뭐 사실 몰라도 되고 대강 한 2.7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아. 구체적으로 얘가 어느 정도까지 외워주면 계산이 편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강의 숫자 정도가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무리수를 이제부터는 자연상수 2라고 부를 거다. 됐니? 한번 물어보자. 이거 왜 이걸 2라고 부르는지를 이유를 물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정의야. 약속이야. 선생님이 장난스럽게 수업할 때 말하지만 이거 선생님 이거 왜 원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들 질문 안 하잖아. 원의 정의가 그래. 이렇게 생긴 도형을 원이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부르는 거지 이게 왜 원이냐고 아무도 안 묻는단 말이지. 이거 왜 삼각형이냐고 안 물어보잖아. 이런 걸 왜 선분이라고 부르는지 안 물어보잖아요. 이게 다 정의에 의해서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삼각형,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선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걸 원. 그렇게 어떤 도형이든 뭔가든 약속을 해서 부르기로 의미를 붙인 거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안 하는 것처럼 자연상수 2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암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유가 없어. 다시 자연상수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1에다가 0에 가까운 수. 더 정확히 말할게. 1에다가 한없이 0에 가까운 수를 더한 상태에서 그 더한 0에 가까운 수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수의 크기가 점점 누군가를 향해 가더라. 근데 그 누군가가 단순한 수는 아니고 무리수야. 끝도 없이 반복도 안 되는 무한소수.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는 무한소수를 이제 간단하게 자연상수 2로 부르기로 하자. 얘를 원주율 파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이 수를 자연상수 2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계속할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이제부터. 그래서 간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라고 하는 숫자에 x분의 1제곱을 우리는 자연상수 2라 부른다. 그런데 얘들아, 자연상수 2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또 많아. 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선생님 1에다가 0에 가까운 수를 더하는 거죠. 0에 가까운 수 더하는 방법은 x분의 1 더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녀석이 역수니까 x제곱을 취하면 되는 거겠지. 왼쪽 극한이랑 두 번째 극한 같은 거 알겠어? 그럼 이것만 되느냐? 선생님이 더 바꿔볼까? 리미트 t가 뭐 할까? t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3t를 더할 거야. 어쨌든 t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으로 갈 거니까. 맞습니까? 1에다가 0이 가는 수 대신 그 녀석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취해주면 쟤도 자연상수 2. 또 한 개만 더 하자. 마지막으로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야. 뭐 할까? 3t분의 더 많이 해야지. 2t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3t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럼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아? 0으로 가고 있거든. 그럼 1에다가 0으로 가고 있는 숫자를 더하고 있는 중인 거고, 음수는 나중에 하기로 할까? 맞아? 그럼 1에다가 0으로 가는 숫자 더하고 있으니까 이 녀석의 뭐? 역수 2t, 3t분의 2t제곱 플러스 1만큼의 거듭제곱을 취하게 되면 쟤 또한 자연상수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누구든지 간에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거 다 어디로 가고 있다? 다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된다? 0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 모양은 선생님이 내고 있는 이 모양 말고도 더 앞으로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1 옆에 더해주고 있는 그 누군가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거 확인되면 마지막 한 번 더 그 녀석의 역수들이, 그 0으로 가고 있는 숫자의 역수들이 제대로 거듭제곱 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문제 내볼까? 이거 정답 뭘까요? 저기 x분의 1 자리에 뭐 있어야 돼? 원래 2x분의 1이 있어야 되잖아. 맞잖아. 이 녀석의 역수인 2x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다시 한번 2 곱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때 얘가 뭐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리수의 제곱이 정답이 된다고 말해주면 되겠어. 됐니? 그래서 자연상수의 정의에 맞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드는 동안 여러분들이 뭔가 추가로 처리를 한 게 있다면 그 처리한 거를 자연상수의 거듭적으로 말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절대 이유 묻지 마. 이유를 물어서 선생님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기보다는 선생님이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약속한 걸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 주겠니? 다음 하나 더. 얘들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로그라는 거 배웠었지? 그 로그 중에 및 생략이 가능한 로그가 있었어. 밑이 얼마일 때? 11대. 상용 로그라는 이름으로 생략했던 거 맞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풀면 정답이 나왔을 거고, 맞아? 이것도 왜냐고 물으면 안 되겠지? 이렇게 생긴 로그만 밑을 생략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써왔던 것처럼 자연 로그라는 건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 방금 말했던 그 새롭게 정의된 무리수 있었지? 그 무리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수학에서는 자연 로그라고 부릅니다. 이걸 무슨 로그라고 부른다고? 자연 로그. 이거 알파벳 2 말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알파벳 2가 아니라 표현은 알파벳 2로 하고 있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2점 얼마에 해당하는 무리수를 말하고 있다는 뜻. 그럼 함수로 따지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당연히 증가함수겠지. 밑이 1보다 크니까. 얘 1보다 큰 수니까 자연 로그로 만들어진 함수도 이렇게 그려질 거야. 당연히 얘 또한 1,0을 지나는 건 맞을 거고. 맞아? 그런데 이것도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어. 이제부터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라 부를 거고, 그 자연 로그는 앞으로 이렇게 쓰자. 로그인데 ln이라고 적혀있는, ln이라고 적혀있는 이거에 좀 선생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요 l이 로그의 이니셜이고 이 숫자 이름이 자연상수잖아. 자연상수라서 실제 저 자연상수의 영어 표기법이 내추럴 넘버가 그렇거든.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n이라고 적은 게 아니고 그랬던 것 같거든. 확실하지 않아? 나중에 선생님한테 딴소리 하지 마. 아무튼 약속. 밑을 2로 하고 있는 로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ln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ln이라는 기호가 나오면 아 로그구나, 아 밑이 2인 로그구나, 밑은 2면서 진수가 x인 로그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게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거 말하면 이게 2를 말하는, 왜? 로그 2의 2일 테니까. 맞습니까? 이것도 선생님한테 이유를 묻지 마. 약속인 거니까 당연히 외우시면 되겠어요.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도 더 나가기 전에 일단 기초문제부터 해결하고 넘어가자. 또 한 명씩 물어볼 테니까 56번부터 263번까지 빨리 풀어봐. 256번부터 263번까지. 자연상수의 정의 확실하게 하자 오늘. 아, 자연상수 어떤 무리수야. 대충 크기는 2.71 정도 돼.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탄생했느냐? 극한으로 탄생했다. 어떤 극한이냐? 1에다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 수를 더하면서 그 더하고 있던 0에 가까운 수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을 끝도 없이 진행을 해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극한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정말 누군가를 향해 가고 있는 무리수가 나오더라. 그 크기는 2. 얼마 정도였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무리수를 이제부터는 2로 표현하기로 한다. 그 2의 이름은 자연상수. 그리고 그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고 있는 로그는 ln으로 표현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밑이 2인 로그라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수학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분명히 로그함수랑 지수함수의 도함수 알려준다고 했는데 왜 이거 하고 앉아있지? 이걸 해야지만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저걸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도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해야지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도함수가 탄생이 돼. 자, 다시 준이부터 256번 정답 2 맞지?
257번 2의 4제곱. 2의 4제곱 좋습니다. 준수 58번 2의 마이너스 5는 아니요. 지금 1에다가 x분의 5 그럼 지수가 5분의 x가 필요하잖아. 네. 그럼 5분의 x 만들어주려면 x를 5로 나눠야겠네. 네. 그 5로 나눈 거에 대한 보상하려면 다시 5를 곱해야 되겠고. 아, 그럼 정답 뭘까? 2의 5는 2의 5제곱이 정답이겠죠. 주한이 259번. 2의 2분의 3. 자, 이것도 연습하면 되는데 자, 원칙은 이거야, 얘들아. 봐. 얘를 뭐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x분의 2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x 있으니까 분자에 2 추가하면 x분의 2 완성돼. 그런데 없던 2 했으니까 분모에 2 추가할 거고. 맞아?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x의 x분의 2. 선생님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부분까지가 자연상수 2를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의 몇 분의 몇? 2분의 3제곱이 되는 거죠. 남는 게 2분의 3이니까. 근데 이걸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막 익숙해지잖아. 그럼 그냥 보자마자 정답을 2분의 3으로 말해도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대신 그런 느낌이 자연스럽게 오기 전까지는 항상 원칙대로 계산하는 연습을 꼭 합니다. 잘했어. 자, 그 다음 민주 260번 3이 정답이겠죠. 영찬이 261번 2분의 1이 정답일 거고, 세빈이 262번 마이너스 2가 정답일 거고, 다시 준이 263번 로그 3이 로그 3이 2분의 1 정리하면 어떻게 돼? 모르겠어. 우리 밑변 공식의 기본이지.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다. 그럼 준이가 다시 바꿔봐. 로그 3. 그렇지. 정답이 로그 2의 3이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L은 3이라고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정답인 것 같네요. 됐니 얘들아?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실은 자연상수의 정의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다시 자연상수의 정의만 외우면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하는 것들도 하나의 공식으로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가자. 첫 번째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칠판 봐. x 어디로 가고 있다고? 0으로. 그럼 이거 1 더하기 0으로 한 수 맞아? ln 앞에 얼마 곱해져 있지? x분의 1 곱해져 있는 거 보이니? 그럼 그 ln 앞에 곱해져 있는 거,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건 진수의 거듭제곱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x? 다시 이걸 굳이 정답을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ln 1 플러스 x에 분모 쪽에 있는 x가 사실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로그 앞에 곱해져 있는 x분의 1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거 맞니? 맞아? 네. 하지만 모양을 굳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칠판에 있는 모양처럼 알려줍니다. 그럼 알아서 ln 앞에 얼마 곱해져 있으니까 x분의 1 진수의 거듭적으로 올라가면 1 더하기 0으로 가는 수에 그 수의 역수만큼의 거듭제곱이니까 1 플러스 x의 x분의 1 제곱이 얼마로 가게 되지? 자연상수 2로 가게 돼. 그럼 남는 건 ln 2만 남게 되는 거 맞아요? ln 2가 얼마죠? 대답 반응들이 느려. 다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식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거 1로 올릴 수 있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을 때 이걸 뭐라고 부른다 했어? 이걸 자연상수 2라고 부른다 했어. 이게 자연상수의 정의란 말이야. 그런데 이 로그는 밑이 얼마의 로그야?
그럼 밑과 진수가 같을 때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저거 외우라. 외워달라고. 됐어요? 두 번째. 가. 이 로그 앞에 얼마 곱해져 있지? X x분의 1 여기 올라가면 여기가 얼마가 되죠? 2가 되지. 맞아? 그럼 정답은 뭐가 돼야 돼? 로그 a의 2가 돼야 되는 거 맞아? 로그 a의 2는 밑을 2로 바꾸면 이게 정답 맞아. 밑을 2로 바꾸면 밑변화 쓰면 로그 2의 a분의 1로 바뀌는 거 맞아? 이걸 뭐라 부른다고? ln a라고. 그래서 ln a분의 1이라고 말하면 되겠다. 됐니? 이거 기억하자. 아, x분의 1 플러스 x의 모양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로그가 자연 로그일 때는 계산 결과가 1이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로그가 밑이 자연상수의 로그가 아니라 일반 밑으로 하고 있는 로그라면 그때는 정답을 뭐로 하죠? ln a분의 1로 말하자. 선생님 아까 자연상수의 정의대로 하면 그럼 다 되겠네요. 맞아, 다 돼.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 정답들 다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게 될 어떤 자연상수를 통해서 계산하게 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극한을 계산할 때 매번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문제가 이런 모양일 거거든. 그럼 그때마다 이것만 가지고서 막 계산 다 한 다음에 다시 ln 붙이고 로그 a 붙이고 그게 아니라 저걸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유리한 상태에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거니까 저것도 공식으로 외워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두 개만 더. 로그 함수 끝났으니까 지수 함수. 자, 이거부터 하자. 모양 외워줘야 돼. 선생님 저건 자연상수의 정의가 아니네요. 맞아. 자연상수의 정의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줄 거예요. 뭐 할 거냐? 칠판만 봐. 저기 분자에 있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잠깐 t라 할게. 됐습니까? t라 한다. 됐니? 그럼 이거 모양 바꿀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요? 그럼 이거 어디로 가지? 그럼 t는 얼마로 가는 거지? 관계를 잘 봐.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내가 치환한 게 이거라면 x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얘 1로 가고 있을 거고 얘는 0으로 가. 그러니까 t도 같이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됐어? 내가 분자를 뭐로 놓기로 했다고? 그럼 분모 x도 t로 바꿔야 되는 거 맞니? 맞아? t로 바꾼다. t로 바꾼다. x를 t로 바꾸려면 이걸 x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 거니까 이거 2의 x는 1 플러스 t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맞나요? x만 하기 싶으면 양변에 뭐 붙이면 돼? 밑이 얼마인 로그? 그래서 양변에 ln 붙여주면 돼안돼? 그럼 정면 뭐만 남지? x는 누가 되는 거야? ln 1풀 t. 얘를 t로 놓으면 얘는 ln 1풀 t라고 넣으면 되는 거구나.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바로 여기서 볼게요. 이 분자 t는 분모 쪽으로 내려오면 이 t는 분모 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아요? 그래야 다시 번분수 계산할 때 t로 올라갈 거니까 맞니? 그럼 이 t분의 1은 여기로 갈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t가 0으로 가 1에다가 0으로 가는 수를 더해 그리고 그 수의 역수를 곱해. 선생님이 동그라미 쓰는 건 뭐다? 자연상수 2다. 그럼 얘는 얼마다? 1이다. 그래서 1분의 1이 정답이라 1이 됩니다.
모양 잘 봐. 마지막 한 번 더. 그럼 똑같은 지수함수인데 밑이 자연상수가 아닐 때 증명은 똑같이 할 거예요. 증명은 똑같이 할 겁니다.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t라고 볼게.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하면 어디로 가지? 그럼 t는 얼마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 맞아. 그리고 나는 분자를 t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럼 분모도 빨리 이거 이 x자리에 이 관계식에 의하면 이 x 대신 내가 어떤 t를 넣을 수 있는지를 찾고 싶다면 또 정리하겠죠. ax는 1 플러스 t. 양변에 밑이 얼마로 붙여야 돼? 밑이 a 로그 붙이면 조금 더 계산이 빠르겠네. 그럼 x는 누가 된다? 로그 a의 1풀 t가 된다. 맞습니까? 됐니? 그럼 분자에 있는 t 범부수에서 밑으로 내려버리면 t분의 1. 그 내려간 t분의 1은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자연상수 2.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 거냐? 로그 a의 2분의 1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 밑 자연상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a를 뭐라 불러? ln a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무조건 외우자. 가자. 간다.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위에 거 2개랑 밑에 거 2개 따로. 먼저 밑을 칠판. 밑을 자연상수라는 로그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 녀석의 극한을 1로, 밑이 자연상수인 지수함수의 극한에서도 이런 모양에 대한 극한은 1로. 같은 모양이지만 사용하고 있는 로그의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라 a일 때는 정답을 1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a를 진수로 하고 있는 자연로그분의 1.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다른 밑을 지수함수라고 있을 때는 얘랑 모양이 같더라도 그 정답을 1로 말하는 게 아니라 ln a로 대답을 하자. 외울 수 있겠어? 네, 좀 이따가 요거에 관련된 또 기초문제 있으니까 풀면서 한 번 더 공식을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하자고. 조금 이따 다시 들어올게. 그 밑에 있는 기초문제들 마무리 짓고 확인하고 넘어가자. 모양을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야 빨리 풀이가 돼. 분명히 말하지만 자연상수의 정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거 천천히 유도해 나가다 보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당연히 자연상수의 형태를 가지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조차도 외워서 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모든 미적분을 배우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전부 다 외워서 풀어.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특별히 외워서 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꼭 외울 수 있도록 하자고.
자, 그만. 간다. 실판 봐. 1 플러스 3x. 여기에 뭐 있어야 되느냐? 3x분의 1제곱 있어야 돼. 맞아? 네. 그 3x분의 1이 얘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먼저 몇 x로 만들어줘? 원칙대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3x 없던 3 만들었으니까 분자도 추가해주는 거. 맞아?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다? 여기가 1이 되는 거다. 외워야 돼. 1 플러스 3x의 3x분의 1제곱이 자연상수 2니까 ln 2는 1이라서 1이라고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이 1이라고 외워주고 있어야 된다고. 그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이 되다 보면 결국엔 정답이 이것분의 이거의 모양으로 맞춰지게 돼. 그래서 분모 문제의 3의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하지 않아도 그냥 x분의 3x 앞에 붙어있는 1과 3의 비율이 정답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도 정답 뭐게? 아니 얘분의 얘가 정답이야. 그래서 얼마? 3분의 2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양 맞춰볼게. 칠판 봐. 이거랑 모양이 같은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몇 x 만들어줘야 돼? 3x가 아니라 몇 x가 있어야 되니? 2x가 있어야 돼. 그럼 분모에 2를 추가하면서 2x 만들어준 대신 여기다가도 2를 추가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이것 분의 이것이 1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분의 2. 그게 결국엔 원래 문제에 있던 그 x의 위치에 붙어있는 개수들 있지? 그 개수 b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건 정답 얼마일까? 정답 뭘까 이거? 외웠으면 될 텐데. 마이너스 5 ln 아닌데. 같이 가. 일단 여기 먼저 모양 뭐로 맞춰줘야 돼? 마이너스 5x로 맞춰줘야 돼. 됐니? 됐어 얘들아? 그럼 이 정답이 뭐야? 저 정답 뭐예요? ln 3 외우라고 했지? ln 3분의 1이 맞아. 맞지? 여기가 밑이 자연상수였으면 그냥 선생님은 정답을 1이라고 말했을 건데 지금은 자연상수가 밑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외웠던 아까 몇 번째 공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의하면 얘가 ln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된다. 됐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이야 선생님이 이렇게 모양을 맞춰줬지만 봐 1x분의 마이너스 5x니까 일단 정답 마이너스 5 체크해. 마이너스 5 체크해. 그런 다음에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 밑이었을 때 정답을 말하는 방법을 그냥 갖다 붙이면 돼. 됐니? 그럼 이것도 일단 요거 보고 먼저 뭐 채워넣어? 앞쪽에 뭐? 2x분의 x니까 어떻게 해줘? 개수비를 먼저 체크해. 개수비를 먼저 앞에다 적으라니까. 개수비를 먼저 적어. 개수비를 적으라고. 그럼 개수비 적으면 얼마야? 뭐 지금 무슨 개수 보고 이거 보라니까 이거. 얼마야? 2분의 1 적어주고.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의 극한은 정답이 뭐라 그랬어? 오늘 처음이라 아직 외우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 뭐라고 말해? ln 2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지.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로그일 때,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일반 상수로 만들어진 지수함수일 때,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밑이 자연상수가 아닐 때는 로그 쪽에서는 분모 쪽에 ln을, 지수 쪽에서는 분자 쪽에 ln을, 진수는 뭐로 잡아주느냐? 문제가 사용하고 있던 일반 로그의 밑과 일반 지수의 밑을 진수에다가 박아서 말하면 되겠다. 됐어? 이것도 원래는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거든. 이걸 LNA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모양이 여기 완벽하게 있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는 부분. 맞습니까? 그 정답이 뭐가 돼?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정답은? LN2가 정답이 되는 거야. LNA가 정답이었던 것처럼 LN2가 정답이 되고, 대신 그 앞에 남아있는 개수가 2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그냥 붙여주자는 거지. 근데 그거를 처음에 모양이 지수, 로그 함수의 모양 잘 지켜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 이거라면, 로그 함수는 밑이 자연상수건 일반 밑이건 간에 이렇게 생긴 모양. 지수 함수도 밑이 자연상수건 일반 지수건 간에 이렇게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에 대해서는 밑이 자연상수면 정답이 1.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밑들이면 얘는 정답이 LNA분의 1, 얘는 정답이 LNA. 그런 다음에 그 앞에 얘와 얘가 갖고 있는 개수의 비율, 개수의 비율이 그냥 그 앞에 곱해주면 정답이 된다고. 연습하자. 연습해야지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테니까. 자, 그럼 얘들아, 드디어 도함수, 우리가 알고 있던 다항함수 말고 다항함수가 아닌 다른 종류의 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지수함수부터 갑니다. 도함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 미적분할 때, 미적분이래, 수투할 때뿐만 아니라 미적분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함수를 증명해낼 거야. 도함수의 증명하는 방법은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y는 2x가 있어. 내가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f'x를 구하고 싶다면 첫 번째 점 x, 2의 x라는 점과 두 번째 점 x 플러스 h, 2의 x 플러스 h라는 점을 가지고, 맞습니까?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평균 변화율은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평균 변화율 맞니? 근데 이걸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말해줄 수 있는 순간 변화를 갖고 싶으면 이 점을 여기로 끌고 와야 돼. 끌고 올 때 사용하는 게 리미트 맞아? 그럼 x 플러스 h가 x로 온다는 건 h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이 계산만 예쁘게 끝내면, 바로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지수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낼 수 있는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 맞습니까? 이 계산만 끝내면 돼. 됐니? 계산하러 가자. 이거 묶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누구로 묶을 수 있죠? 이거 x와 h의 합을 지수끼리 곱으로 바꾸면 2의 몇 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 2의 x제곱 곱하기 2의 h제곱. 그럼 2의 x제곱으로 묶었다고 생각한다면 누구 남아? 2의 h제곱 마이너스 1 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가 외웠던 요거 얼마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모양 얼마라고 그랬더라? 1이라고 그랬어. 다시 칠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이야. 맞아? 근데 x 대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h제곱 마이너스 1도 결국엔 x자리에 x가 쓰인 거기 때문에 h가 쓰인 거기 때문에 정답 얼마라고? 그래서 정답이 누구다? 2의 x다. 외우자. 아,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지수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바로 구해낼 수 있는 도함수는 그냥 자기 자신이구나. 자, 물어볼게. 이 함수 1, 얼마 지나가죠? 1,2를 지나가게 되겠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다항 함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의 1,2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에는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이 녀석의 도함수가 얼마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이 녀석의 기울기 얼마다?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까? 밑이 이 자연상수인 지수함수는 도함수도 그냥 그 모양과 같다고.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밑을 되는 거야. 여기다 할게. 그럼 이 점이 x, ax 이거 a의 x 플러스 h 그럼 이거 a 이거 a 맞습니까? 그럼 누구로 묶을 수 있는 거지? a의 x로 묶을 수 있고 남는 것도 a의 h가 남겠죠? 맞아? 그럼 이거 정답 뭐라고 그랬어? 얘 정답 얼마라고 그랬지? 아니야. 빨리 앞쪽으로 빨리 넘어가 봐. LNA가 정답이라고 그랬어. 다시 이거 누가 정답이라고? LNA가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양 그대로에다가 LNA를 곱해서 정답은 이게 도함수가 된다. 됐니 얘들아? 지금 바로 외워. 밑이 2인 지수함수의 도함수 누구? 자기 자신. 밑이 A인 지수함수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에다가 옆에 뭐 곱해주면 된다고? 자기 자신에다가 LNA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 이 녀석의 도함수 누구야? 3의 x 곱하기 LN 3이 정답이 된다고. 얘들아, 너희들 다항함수 x의 n제곱 미분하는 거 외워서 풀고 있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수함수의 도함수, 지수함수로 만들어진 접선의 기울기 또는 접선, 미분에 관련돼서 푸는 모든 문제들은 지금처럼 각 종류의 함수들,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지수함수건, 밑이 일반 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지수함수건, 그 녀석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외워서 푸는 거라는 거지. 됐어? 해보자. 봐. 그래서 질문 들어왔어. 이거 얼마냐고. 그럼 저거 찾고 싶으면 도함수 찾아야 되는 거 맞니? 근데 함수가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야, 맞아? 다음 시간에 진짜 정말 선생님 짜증나게 막 이렇게 이거 막 x 여기다 내려주고 여기다 1 무슨 내가 풀고 있는 게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 함수도 아닌데 무슨 다항 함수처럼 이렇게 미분하고 자빠졌으면 선생님은 엄청 화가 나겠지. 아예 미분 방법이 달라. 뭐 당연히 이렇게 생긴 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함수 미분법은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지수함수야. 됐어? 그 지수함수도 도함수를 찾을 때 외워서 하자고. 어떻게 하자고? 저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분의 1 x에다가 여기 옆에 뭐 곱해? ln 2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물어본 게 f' 0이니까 여기다 0 넣으면 되겠네. 0 넣으면 얼마인데? 그래서 정답 뭐가 되는 거예요? ln 2분의 1 또는 2분의 1이 2에 마이너스를 적으니까 마이너스 ln 2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위의 점에서의 특정 점에서의 순간변화에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도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증명도 해주고 있지만 증명 과정 솔직히 필요 없어. 외워. 저 외우라고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야. 됐니? 두 번째, 로그 함수의 도함수 알아보자. 밑이 얼마의 로그 함수? 밑이 자연상수의 로그 함수야. 그럼 똑같이 도함수 찾는 과정은 도함수의 정의식에 맞게 갑니다. 도함수의 정의식에 맞게 h가 0으로 갈 때 뭐분해? 뭐분해? 이게 정말 자, 이런 함수가 있어. 그지? 이 함수 위에 여기 들어갈 때 평균 변화이잖아. 근데 그 평균 변화를 상한 두 점이 한 점은 x, ln x, 한 점은 x 플러스 h, ln x 플러스 h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어? 이게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이거? 이 점이 이 함수에 x에 누구 넣어서 x 넣어서 만든 점. 이 점은 x에다 누구 넣어서 x 플러스 h 넣어서 만든 점. 그럼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를 또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뭐 분해? h분해 델타 y의 변화는 뭐에서 못 빼야 돼? ln x 플러스 h에서 ln x 빼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어? 이거 합칠 거야? ln 뭐분의 뭐로? x분의 x 플러스 h 분리하자. x분의 x는 뭐? 1 더하기 x분의 h로 분리할 수 있는 거 맞겠네. 그러니? 됐어 얘들아? 그럼 갈까? h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이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x는 그냥 상수야. 내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을지 모르겠지만 특정 정해진 상수. h는 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어. 거기다가 이게 1에다가 0으로 가고 있는 숫자면 이제 충분히 2의 정의, 자연상수의 정의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여기 분모 자리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거 자연상수로 만들려면 얘랑 똑같은 모양 뭐분에 뭐 있어야 된다고? 자, 진짜 오늘 처음 배웠으니까 내가 이해한다. 이게 1이었어. 이거 1 맞지? 우리가 외워야 될 식 맞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모양 같으면 1이야. 그럼 여기 뭐 있어야 돼? x분의 h분의 x가 아니라 얘랑 똑같은 x분의 h가 있어야지. x분의 h가 있어야 여기가 x분의 h분의 1이 될 거고 그게 여기로 넘어오면 x분의 h분의 1제곱이 될 거잖아. 이 녀석이 역수제곱 될 거잖아. 다시 분모에 뭐 있어야 된다고? x분의 h 있어야 된다고. 그럼 얘들아 나 x분의 h 추가한다? 근데 원래 여기 분모에 x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면 다시 여기다가 x 한 번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 같은데 맞아? 맞아? 이게 얼마라고? 저게 1이야.
저게 1이라고. 그럼 뭐가 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번째로 외워야 되는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로그 함수는 그 녀석의 도함수가 누구다? x분의 1이다.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 들어와. 이거 함수 F라고 해볼까? 질문. F'O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F'가 뭐라는 거야? 이 함수에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점.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나오는 점? 5 넣었을 때 나오는 점. 5 한 이쯤 있겠지. 얘가 2점 얼마니까. 아니 미안. 얘가 1,0이니까 5 대충 이쯤에 있을 거잖아. 지금 이 질문은 이 함수 위에 x가 5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고 지금 내가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러려면 이 녀석의 도함수 구해야 돼. 근데 도함수가 뭐라고? x분의 1이라고. 그럼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 이 접선의 기울기가 5분의 1이 된다고. 도함수를 알아야 미분계수를 찾을 수 있다. 맞아? 자, 마지막 하나. 그럼 로그 함수는 로그 함수인데 밑이 지금처럼 자연상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됐나? 이건 방금처럼 그렇게 증명하지 않아도 돼. 저기 로그 AX는 실판 봐. 내가 이거 밑 A로 바꿔볼게. 아니, 밑 자연상수로 바꿀게. 됐니? 그럼 밑 자연상수로 바꾸면 ln A분의 ln X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지금 밑 빼놓고 쓴 거야. 밑 얼마로 바꾼 거지? 자연상수로 바꾼 거야. 그래서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게 되면 얘가 분모 쪽 로그의 진수, 얘가 분자 쪽 로그의 진수로 바뀔 테니까. 맞아? 근데 아까 이거의 도함수 얼마라고 그랬어? x분의 1. 그럼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이걸 미분해 달라는 건 이 녀석의 도함수에다가 이거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일 테니까 도함수는 똑같이 x분의 1로 가되 대신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느냐? ln a분의 1이 곱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 x ln a분의 1이 정답이 돼. 됐나요? 봐봐. 밑이 자연상수인 지수함수와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함수는 지수함수는 도함수가 자기 자신,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로그함수의 도함수는 x분의 1로. 요거 두 개 먼저 기본으로 외워. 그런 다음 밑이 자연상수가 아닐 때는 지수함수부터 얘랑 모양 똑같이 가. 자기 자신 나왔던 것처럼 얘도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줘. 대신 그 옆에다 뭘 곱해주고 ln 곱해주고. 밑이 자연상수가 아닌 로그함수의 도함수도 얘도 똑같이 x분의 1로 가. 대신 얘도 밑이 자연상수인 진수가 a, 그러니까 ln a라고 하는 녀석의 역수까지 곱해줬을 때 도함수가 완성이 된다고. 방법 없어. 외우는 게 최선이야. 잠깐 봐. 밑 연괄선이니까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겠지. 정선은 당연히 y축일 테고 1,0을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왔을 겁니다. 맞습니까? 됐니? 이때 질문. 이것도 잠깐 함수의 이름 좀 바꾸자. 이거 fx라고 부를게. 질문. f'1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여기가 1,0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은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냐를 묻고 있는 질문이었던 거고. 맞아? 그럼 도함수 구할 수 있어야 돼. 도함수 어떻게 하라고? x분의 1 똑같이 만들어. 자연상수를 미출하는 로그함수처럼 x분의 1을 먼저 만들어줘. 그리고 그 옆에 뭐 곱해주라고? ln 3분의 1을 분모 쪽에다가 한번 곱해주면 돼. 됐어요? 그래서
F'N1 물어봤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정답 뭐가 돼? Ln 3분의 1분의 1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이 기울기가. 아니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Ln 3분의 1이라고 말해도 되고. 방법 없다. 자연상수의 정의, 그리고 그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도 되니까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요. 오늘 수업 여기부터 시작했어. 얘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저걸 가지고서 이거 두 개 정답 1이니까 외우라고 했고, 유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외우라고 그랬어. 외우라고.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밑이 일반 상수일 때, 똑같은 모양이지만 밑이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상수일 때, 똑같은 모양이지만 밑이 지수가 자연상수가 아니라 일반 밑을 지수로 하고 있는 지수함수의 극한을 물어볼 때는 정답 뭐라고 그랬지 이거? ln 지금 중앙시험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ln a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칠판에 있는 거 무조건 외우는 거. 그래야지 선생님이랑 문제도 풀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문제 풀 수 있고, 뭔가 지금 이제 미적분에 진짜 미적분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제대로 된 느낌을 받고 싶으면 외워. 외우지 않으면 그냥 막히는 거야. 문제 못 푸는 겁니다. 무조건 외워서 푸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잘 외워지진 않았겠지만 해볼게요. 44페이지. 준이부터. 도함수 누구야? 268번. y 프라임은 4 4x 마이너스 준이야. 이렇게 생긴 함수는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 그럼 뭘까 정답이? 2x 앞에 4 넣죠. 그냥 4x 그냥 정답이 4, 2의 x입니다. y 프라임은 4, 2의 x. 민찬 269번은 y 프라임은 2x 더하면서 그렇지. y는 얘들아 y 프라임은 2의 x 더하기 3이 맞겠지. 사실은 이거 칠판 봐봐. 원래는 이거 합성함수야. 오랜만이니까 한번 더 한마디만 더 할까? 잊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기억해놔. 이거 미분 어떻게 하는 거냐? 합성된 함수의 미분은 먼저 바깥쪽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해라. 안에 있는 거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다음 건드리지 않았던 안에 있던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라. 이게 합성함수의 도함수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민찬이가 말한 것도 합성함수거든. 어떤 합성함수냐면 y는 2의 x라는 함수에다가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합성이 돼서 들어간 함수예요.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먼저 미분하라. 얘 먼저 미분해. 합성이 돼서 들어간 함수부터 미분을 할 거야. 그래서 미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 이거의 도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그런데 알맹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x 더하기 3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거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그랬지. 먼저 이거부터 미분한 거야 나는. 알맹이는 건드리지 않고. 그럼 알맹이는 언제 건드리느냐? 그 옆에다가 그 건드리지 않았던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적을 때는 그대로 적지만 마지막에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야 된다. 그런데 x 플러스 3 미분한 게 얼마야?
1이라서 민철이가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되는 거겠지. 칠판 계속 봐. 만약에 이 문제가 이거였으면 잘 봐. 생각하자. y는 2의 x에 x 대신 2x가 합성돼서 들어간 거거든. 그럼 먼저 누구부터 미분하느냐? 얘부터 미분을 해. 근데 공식 우리가 외웠단 말이야. 오늘도 외우겠지만 다음 시간에 더 확실하게 외워볼 테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는 자기 자신 그때 합성돼서 들어간 모양 분명히 말했어. 건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건드리지 않았던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주면 된다. 여기도 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것도 뭐예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평범한 지수함수에 x제곱이 2차 함수가 합성돼서 들어간 거거든? 그럼 이 녀석의 도함수도 일단 이것부터 미분해. 근데 미분법이 저거야. 건드리지, 자기 자신 나오는 거. 그때 합성된 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처럼 그냥 미분하면 돼.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적고 대신 그 건드리지 않았던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옆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준수야 270번 정도 볼까? 여기는 3. 응? 3은 함수 앞에 곱해주는 거니까 그냥 냅둬야지. 준수 너가 이거 미분할 때 예스. 이거 미분한다면 그냥 4 곱하잖아. 그것처럼 그대로 냅두면 돼. 정답 뭘까? 3 곱하기 2x x 마이너스 2. 그냥 자기 자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습니까? 맞니 얘들아? 좋아. 271번 미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미분법? 곱미분법 가야겠죠. 요거까지 하자 우리. y는 x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7 봐봐. 그럼 y는 앞쪽 미분 얼마? 2x 곱하기 뒤쪽 그대로 더하기 이번엔 앞쪽 뭐? 그대로 곱하기 뒤에 미분해야 되는 거 맞아? 이거 합성함수야. 먼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마이너스 x. 다시 얘가 뭔데 2의 x라는 함수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합성돼서 들어간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먼저 밑이 2인 지수함수 미분하는 법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 대신 합성돼서 들어간 모양 절대 건드리지 마. 그냥 그대로 적으면 돼. 그리고 나서 얘를 뭐 한 거? 미분한 게 얼만데? 이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됐니? 명절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우리 다음 주 월요일 수업할 때 정상적으로 진도 나갈 수 있으면 공식 다 외워야 돼. 알았지? 자연상수의 정의부터 그 자연상수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에다가 그리고 그것까지 이용해서 만들어낸 지금 2종류의 함수 세분하면 4종류. 밑이 자연상수인 로그함수와 일반 밑인 로그함수, 밑이 자연상수로 만들어져 있는 지수함수랑 일반 밑으로 하고 있는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까지 다 외워서 문제 푸는데 지장 없도록 하자고. 됐니? 명절을 잘 쉬다가 선생님하고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몇 시에요? 우리 저녁 수업하는 거 아니니? 그렇죠. 7시에요, 6시에요? 6시. 다음 주 월요일도 내 수업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 8시, 저녁 8시. 안녕히 계세요. 네, 목표 많이 받아.